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고마워라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줍니다. 준비됐으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돌이켜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매일 부딪히면서도 어떻게 함께 살아왔나 싶거든요. 결혼 초, 아니, 연애 시절부터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참 달랐어요. 좋아하는 음식도 달랐고, 잠드는 시간도 달랐고, 돈을 쓰는 방식도 청소하는 기준도 전부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처음엔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랑 다른 세계에서 왔구나. 재밌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함께 사는 날들이 쌓이면서 그 차이는 조금씩 마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맨날 그렇게 해? 내 말이 틀렸어? 나만 힘든 거야?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온종일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퇴근길 내내 속에서 그 말이 맴돌고 집에 돌아와서도 서로 어색하게 눈을 피하고 밥상 앞에서 아무 말도 없이 숟가락 소리만 들리던 그 저녁들. 그때는 솔직히 이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상대가 이해해줘야 한다고,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지는 것 같았고, 이해한다는 말을 꺼내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이제는 압니다. 그건 교만이었어요. 사랑에 교만이 끼어들면 얼마나 단단한 마음도 쉽게 멀어지는지를 그때는 몰랐던 거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싸움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퉜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됐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조심해야 할 곳을 배웠어요. 마치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오랜 시간 강물에 굴러 조약돌이 되듯이 우리도 그 수많은 부딪힘을 통해 서로의 모서리를 조금씩 다듬어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지금에야 알지, 그 순간순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가끔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날도 있었고, 모든 게 지쳐서 그냥 혼자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그랬겠죠. 그 마음을 그때는 몰랐으니까 더 서툴고 더 아팠던 거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떠나지 않았어요. 다툼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아무 말 없이 커피 한 잔을 내밀던 그 손. 아프다고 했을 때 약국에 뛰어가던 그 발걸음. 내가 힘들어 보일 때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던 그 온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감정이라고 말하죠. 처음 만났을 때의 두근거림, 설레는 마음, 상대방의 모든 것이 특별해 보이던 그 시간들. 맞아요. 그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그 불꽃이 점점 작아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불꽃이 작아지는 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타오르는 감정이 아닌 천천히 데워주는 온기. 두근거리는 설렘이 아닌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허전한 그 존재감. 그게 긴 시간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 쌓이는 진짜 감정인 거 아닐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동반자적 사랑이라고 부른대요. 열정적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애착과 친밀감으로 바뀌는 것. 설레지 않아도 매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 그것 자체가 사랑의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지 않은 건 아마 그 때문이었을 거예요. 화가 나도 지쳐도 가끔은 서로가 낯설게 느껴져도 결국엔 이 사람이 있는 자리로 돌아왔던 건 어딘가 깊은 곳에서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이유들.
함께 겪은 일들, 나눈 시간들, 쌓아온 기억들. 그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거겠죠.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서로를 바꾸려던 마음이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처음엔 내 방식이 맞고 상대방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청소는 이렇게 해야 하고, 돈은 이렇게 써야 하고, 화가 날 때는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고. 그 기준들을 상대에게 들이밀며 왜 이걸 모르냐고 답답해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나를 복사하려고 내 곁에 온 게 아니라는 걸. 나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온 이 사람이 바로 그 다름 때문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었다는 걸. 서로를 바꾸는 대신 서로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였어요. 내가 싫어하는 걸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조금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 반박하기 전에 한 박자 쉬는 것.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의 핵심 조건으로 공유된 목표를 말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 우리가 같은 편이라는 감각. 그게 있으면 방식의 차이는 협상이 가능해지거든요. 어느 시점부터 우리는 그걸 가지게 됐어요.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함께 버티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을 같이 통과하면서 각자의 시선이 서로를 향하던 것이 어느 순간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다투는 날도 여전히 있었지만 그게 더 이상 이 관계를 끝낼 수도 있다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 같은 것이 되었어요. 패가 아니라 팀이 된 거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된 게 있어요. 기억에 남는 건 대단한 날들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장거리 여행을 다녀온 분들에게 물어봐요. 그 여행에서 뭐가 제일 기억나요? 그러면 유명한 관광지 사진보다 골목에서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먹은 음식,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처마 밑에 나란히 서 있던 순간, 아무 말 없이 같이 걷던 해변. 그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더라고요.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건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에요. 주말 아침 아무도 먼저 일어나기 싫어서 서로 눈을 감고 모른 척 누워 있다가 결국 배가 고파 같이 일어나서 함께 밥을 차려 먹던 아침. 아무것도 아닌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동시에 터져나온 웃음. 힘든 하루 끝에 집에 들어서면서 나왔어 라고 말했을 때 왔어? 라고 대답해주는 그 목소리. 그게 전부예요. 그게 일상이에요. 하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혼자 밥을 먹어보면 알아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별것 아닌 것 같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따뜻한 것이었는지를.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데 우리는 늘 나중에야 그걸 알아차린다고.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 기억을 되돌아볼 때 선명하게 남는 것들은 결국 이런 것들이에요. 별말 없이 건네준 따뜻한 국 한 그릇. 내가 힘들 때 등을 두드려주던 그 손. 아무 이유 없이 웃었던 오후. 그냥 함께 있었던 하루들. 그 하루들이 쌓여 삶이 되고 그 삶이 쌓여 우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가끔 요즘 설레는 게 없어서 불행한 것 같아라고 해요. 하지만 설레지 않는다는 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설레지 않아도 편안하다는 건, 두렵지 않아도 안심된다는 건, 특별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건 그 사람과 함께라면 그냥 일상도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깊은 행복 아닐까요?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된 게 있어요. 기억에 남는 건 대단한 날들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장거리 여행을 다녀온 분들에게 물어봐요. 그 여행에서 뭐가 제일 기억나요? 그러면 유명한 관광지 사진보다 골목에서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먹은 음식,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처마 밑에 나란히 서 있던 순간, 아무 말 없이 같이 걷던 해변.
그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더라고요.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건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에요. 주말 아침 아무도 먼저 일어나기 싫어서 서로 눈을 감고 모른 척 누워 있다가 결국 배가 고파 같이 일어나서 함께 밥을 차려 먹던 아침. 아무것도 아닌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동시에 터져나온 웃음. 힘든 하루 끝에 집에 들어서면서 나왔어라고 말했을 때 왔어? 라고 대답해주는 그 목소리. 그게 전부예요. 그게 일상이에요. 하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혼자 밥을 먹어보면 알아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별것 아닌 것 같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따뜻한 것이었는지를.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데 우리는 늘 나중에야 그걸 알아차린다고.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 기억을 되돌아볼 때 선명하게 남는 것들은 결국 이런 것들이에요. 별말 없이 건네준 따뜻한 국 한 그릇. 내가 힘들 때 등을 두드려주던 그 손. 아무 이유 없이 웃었던 오후. 그냥 함께 있었던 하루들. 그 하루들이 쌓여 삶이 되고 그 삶이 쌓여 우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가끔 요즘 설레는 게 없어서 불행한 것 같아라고 해요. 하지만 설레지 않는다는 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설레지 않아도 편안하다는 건, 두렵지 않아도 안심된다는 건, 특별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건 그 사람과 함께라면 그냥 일상도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깊은 행복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오늘 밤 그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말하기 어려우면 문자도 괜찮아요.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옆에 조금 더 가까이 앉아 있어도 돼요.